네,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상황에 바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공격을 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지난 주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이가 그 와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많이 기다리셨다는 걸 제가 아는데 일정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세계 여러 이슈들을 다루기는 하는데 가장 까다롭고 힘들어하는 게 중동이에요. 서구 다른 것들은 정시 시스템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나름 익숙한 편인데 중동 지역만큼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멘탈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문을 또 많이 했다든지 오래 살아보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가 아닌 주제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약간은 좀 미국 중심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계획은 2월 17일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2월 21일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측에서 이것을 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2월 28일 공습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하메이 그리고 하메이의 가족들도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위급 장성들도 사망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이 하메이와 그 수뇌보들을 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협상은 진행 중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만이나 이란 측에서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미국 측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만 반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더 나오고 있었죠. 이 회담에서 쿠시너 그리고 위트코프가 요구했었던 것이 10년간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 이후 제한적 농축은 허용하겠다. 대신 미국이 민간 공용 핵 연료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것을 거절을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거 거절하면은 우리는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분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핵을 포기한 국가라든지 그 국가의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측이 던진 제안을 이란이 거절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란의 군사적인 공격은 어떻게 보면 수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본인만의 의견을 개진도 하시더라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의 일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절이 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왜 이 시점에서 그럼 이란 공습이라는 강경책을 썼을까라는 점이 사실은 궁금하죠. 근데 저는 이 한간에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 파일을 덮으려고 했다. 혹은 아이스 문제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이거를 국면 전환을 해보려고 이란을 공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앱스틴 파일이 미국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사실은 민주당 인물들도 있고요. 혹은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또 중간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져가서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부분도 조금 무리다 싶은 것이 중간선거가 12월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외교 정책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미국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와닿는 것은 이런 지표, 숫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슈퍼마켓에서 집는 소고기 한 팩이 얼마인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한 달 전보다 기름값이 더 들어가네. 이런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길든 짧든 경제적 여파를 줄 수밖에 없고요. 인명피해를 낳을 수도 있고 마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단 잃는 것이 더 많지 않나? 앱스틴 파일을 덮으려고 이런 무리수를 둘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 결국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구상해오던 것을 실행하기 지금이 딱 적기다라는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설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란의 핵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드론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개발 속도와 현황을 봤을 때 시간 끌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그러는 것인지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감이 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확실히 북핵보다는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이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란의 프락시라고 얘기하는 다른 집단들,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이 이란 국경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란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2년 전에 이란 히압 시위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도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고, 경제라는 사실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다가 프락스인 헤즈볼라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장들이 다 날아가고,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 들어선 정권은 점점 서방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제코가 석자고, 중국은 야 너네 우리가 응원한다, 응원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만큼 때리기 좋은 시기가 없다. 위험한 도박이지만 지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이란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빈살만 왕세자가 여러 차례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사우디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빈살만 왕세자 역시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었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이 도박을 해야만 했을까? 최근에 나온 NSS 2025 그리고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보면은 이제 중동에서 정리하고 나오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중동에서 손을 떼려면 중동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져다주는 변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는 핵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위협,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지 미국이 사실은 손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통합 방공망, MAAD, 이거를 좀 완성시켜 놓고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MAAD 미드는 미국과 이스라엘식의 방공망을 이 걸프 국가들까지 연계를 해서 함께 통합을 하자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란이라든지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런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 각국의 수도에 날아올 때만 지켰다면은 이걸 지역 통합 레이더망에서 발견을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효율적으로 격추를 시킬 수 있을 때 격추를 하자. 이런 겁니다. 결국 이 MAAD 미드가 완성이 되면 중동의 안보를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손에 1차적으로 맡기게 되고, 미국은 이제 약간 뒤로 물러서 운영체계만 관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중동 전략이 여교의 균형 전략 그리고 닉슨 독트린을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닉슨 대통령 시절의 정책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은 그만하고 지역의 안보는 그 지역의 국가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국들이 스스로 나서서 영내 패권국을 견제를 하던지 아니면은 아예 영내 패권국이 그래서 그 국가가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맺었던 아브라함 협정도 사실 여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은 걸프 국가들하고 상당히 많은 경제적 교류 그리고 군사적 협력도 하게 됩니다. 외교와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가 이 아브라함 협정으로 뼈대를 잡고 그리고 그 위에 미드가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려는 것인가? 중국이라는 진정한 미국의 라이벌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미국은 지금 우선순위를 골라야 된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중국 견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올인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한국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이 다 있습니다. NSS에서도 그렇고요. NDS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이 북한을 책임져야 된다 명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은 이란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일단 이라크를 진공했었던 부시 행정부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란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루머에 불과할 뿐이지만 누구를 살려두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를 두고 이란에서 그래도 말이 통할 만한 온건파들은 좀 살려두자라는 쪽으로 해서 노킬 리스트도 있었다라는 소문이 돌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권력 구조 내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동을 반영한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판은 깔아줬으니까 다음은 이란 국민들이 일어서서 해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라고 개입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과연 잘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란의 신정 정권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정권을 지지하고 또 이 정권 하에서 수혜를 받던 인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란은 활명수비대는 군사력에서도 그렇지만은 사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권을 쥐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를 해도 내 돈 빼앗아 간 사람은 용서 못하는 법이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마당에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빨리 끝날 거다 하고 얘기했지만 뒤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헤글세스 국방장관이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묘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럼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는 정치인은 전쟁 신호가 주어졌을 때 정책의 주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노예임을 깨달아야 한다. 전쟁을 예측을 한다라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란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우회 압박 전술로 보이죠. 이것저것 다쳐서 세계 경제도 좀 뒤집어 놓고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빨리 끝내달라라고 압박을 하겠다라는 걸로도 보이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란에 대한 반감을 또 가지게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에 대한 반감이 더 세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쪽에서도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론도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미국 사람들이 사실 이라크 전쟁 이후에 중동 지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그래도 서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중국의 존재감이 거의 보이질 않거든요. 다만 이로 인해서 에너지 없이 돌아갈 수 없는 중국 경제 산업에는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고요. 이 해상을 통해서 수입하는 원유 중에 약 13%가 이란에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란뿐이 문제가 아니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오게 되는 원유 천연가스가 전부 다 봉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하루하루 전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역사적인 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는 영상, 그리고 변화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좀 더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